2024년 6.25 날입니다. 네. 오늘은 수매 녹음하는 날이라서 이거 녹화하고 홍대 합방으로 넘어가야 돼요. 가기 전에 범죄 통계 관련된 기사가 나와갖고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스이스에서 기사가 난 건데, 물론 이건 예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제정, 타국범죄예방정책 벤치마킹 가능.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범죄분류라고 하는 큰 틀이 있고, 그걸 유엔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의 범죄 분류를 제정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통계적인 어떤 이득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일반 분류로서 국제 범죄 분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국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별도의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런 범죄 통계 분류에서 사실은 굉장히 앞서 나간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도 60년, 70년대에는 그냥 말 그대로 수사사법기관의 편리, 말하자면 범죄에 따른 살인죄, 절도죄 이런 거에 따른 것을 그냥 그 어떤 범죄에 따른 형벌에 연결된 범죄에 따른 걸로 그냥 수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사사법기관, 특히 재판을 받고 이런 것만이 실제 그 사회의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범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종단 간, 횡단 간의 어떤 연결점도 있고, 역사적인 비교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피해자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이건 수사사법기관이 다루는 형법 체계만 속에서의 범죄 체계가 있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 특히 범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 형법 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한 것들, 관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걸 통합해서 적절하게 한 게 미국의 범죄 분류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느 시점인가 수사상의 필요,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된 어떤 걸로만이나 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걸로만 하고도 빈 공간,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적 필요에 따라서도 범죄를 분류할 필요가 있더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범죄인의 동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번역한 FBI 범죄 분류 매뉴얼은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 관련된 수사관, 오랜 경험을 수사관들이 범죄인의 동기, 인텐트를 중심으로 범죄를 분류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대략 한 3개 정도의 범죄 분류가 있고, 보통 그러니까 형법 체계와 피해자 이거를 적절하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고, 전적으로 이 FBI 범죄 분류는 수사상의 필요, 동기 중심. 그러니까 그 빈 곳을 채워가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연방이라고 하잖아요. 각 주마다 미국은 형법은 각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는 사형이 있지만 어느 다른 주에는 사형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형사법에 대한 운영은 말 그대로 연방이 각 주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제적인 분류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니네들 우리 거 뭐 보고하려면 보고하고 말려면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고, 유엔 속에서 국제적인 어떤 그 정책의 비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국제적인 범죄 분류가 있고, 그 속에서 이제 한국형 범죄 분류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서로 간의 통계 데이터를 이게 바로 말하는 국제 범죄 분류 ICCS와 통계청에서 하려는 범죄 분류의 일반 분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제가 하는 EFBA 분류나 이런 건 지금 말하는 국제범죄 분류나 통계청이 하는 거라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래서 2015년도에 유엔 통계위원회에서는 국제범죄 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게 이제 9년 전에 2015년도에 했고, 우리도 유엔에 이제 가입돼 있으니까 한국 범죄 분류를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범죄 분류를 일종의 통합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사실 경찰청의 범죄 원표, 원부 뭐 얘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지구대에서 신고된 아니면 일일이 신고된 걸 기본으로 좀 발생 보고입니다. 발생 보고 원부, 발생 원부 원표라고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대검찰청에서는 검사들이 그걸 송치받아서 수사하고 이런 거를 또 하나의 자기들의 분류가 있고, 법무부는 또 그걸 기반으로 범죄 예방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분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범죄 예방이나 뭐 아무래도 피해자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하는 발생 원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실제로는 통계 작성 기관의 적용 분류 체제가 서로 달라서 실제로는 서로 뭐 통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로 이제 대충 비교해 보면 금방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큰 차원의 범죄 분류를 통해서 국내 범죄명을 범죄 행위에 따른 재분류해서 국내 범죄 통계 작성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유엔에 매년 이 우리나라에서의 범죄를 이렇게 제출해 갖고 이렇게 해서 국제 간에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국의 범죄 분류 대분류는 0에서 10일까지 있습니다. 01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우리가 보통 살인이죠. 상해를 야기하거나 의도한 행위. 03은 성범죄 행위. 04는 폭력, 협박, 뭐 재산 침해, 뭐 이런 형태입니다. 05는 재산만 침해한 행위. 06은 약물. 07은 사기, 부패. 08은 공공질서. 09는 공공안전, 국가보안. 10은 자연, 환경. 11은 기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크게 대분류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행위 중심의 분류입니다. 우리는 행위 중심으로 5단계를 분류하고, ICS, 국제는 4단계를 하고, 뭐 11개의 대분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의 세분류, 818개의 세세분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안 지켰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유엔에서는 이런 범죄 분류를 뭔가 좀 통합하려고 하죠. 여태까지 17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통합을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 44개국, 17개국 포함 44개국은 범죄 분류를 큰 틀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떤 그 범죄 정책, 예방 정책에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명확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제 이걸 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 통계청의 범죄 분류 이런 것이 사실은
의도는 좋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형법체계의 분류와 피해자 조사, 범죄 피해자 분류를 하고 다시 또 왜 동기 중심의 분류를 했느냐라는 거를 단순히 우리가 통계라는 것이 숫자만을 비교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범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의가 지켜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몇 개니까 살인이 몇이고 상해가 몇이고라고 하는 것을 국가 간에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니네는 살인이 많으니까 어떤 거 했으니까 이런 정책을 해봐라 이런 의도. 근데 문제는 그 사회에서 이런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사사법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절차를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FBI의 범죄 분류 매뉴얼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법의 분류체계 범죄 체계에서 왜 굳이 범죄 피해자 중심이 되는 그 통계 보완이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수사사법기관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사실은 이런 어떤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의 수요자인 어떤 사실 주권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누락되고 빠진 것들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민권운동, 시민권운동의 반작용으로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사회에 뭘 보자. 그러니까 워낙 빼트린 게 많으니까. 이게 2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빼트린 것만 있을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나? 제대로 된 수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리체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범죄 통계라는 것이 단순히 살인이 몇 건, 강도가 몇 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인이 있었는데 수사사법기관 애들이나 그러니까 경찰이 미국의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아니면 재판부나 누구든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빼먹게 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고 무엇인가를 제대로 된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의 와중에 이게 있었고 범죄 피해자 조사가 있었고 또 제대로 된 정의, 부실한 정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연쇄살인 사건이 수사가 안 되고 사건 도망가도 쉽게 다 뭉개버리고 억울한 사람 데려다가 범인 만들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기 중심. 미국의 이런 노력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 국제 범죄 분류를 하고 각 나라에 이걸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가상합니다. 근데 그거 전제는 뭐냐면 각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최선까지 다할 필요 없어. 그래도 평균적인 인권을 지키고 안평균적인 형태의 수요자 중심의 무엇인가를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사 기록 자체를 공개하지도 않고 경찰 이놈 새끼들이 제대로 이거를 수사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몰라. 검찰 애들은 검사들은 데려다가 별건 수사해서 조지고 뭔가 조작하고 이런 것들 판사들은 제대로 판결도 하지 않고 엉망이야. 이러면은 실제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실제 성범죄가 벌어졌는데 수사도 하지 않아 뭉개, 기소하지 않아 뭉개, 재판에서 무죄 때려, 아니면 엉뚱한 사람 범인 만들어? 그럼 이게 진짜 성범죄율이 맞아? 아니야? 모르잖아요.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범죄분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 비교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속뜻은 실제로 그 사회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깊은 고민. 그래서 말하는 암수범죄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는가? 사실은 암수범죄로 얘기되지만 수사사법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재판하고 있는가? 기소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만약에 이 범죄 통계 자체가 엉망이야.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통계청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기는 UN 소속된 국가로서 숫자로서 비교해고 여태까지 실제로는 경찰, 검찰 얘네들이 서로 시스템이 달라갖고 사실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본적으로 이걸 공개해서 객관화하려고 그러지 않은 똥꼬집들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발생 원표까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고 검찰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수사되고 기소된 건지에 대한 기록을 알 수가 없어요. 정의는 그럼 판사가 실현합니까? 아닙니다. 정의는 사회가 실현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분명히 범죄 통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범죄 통계가 국제 분류도 중요하고 일반 분류 제정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근데 왜 학계에서 이게 여기서 웃기는 거예요. 통계 활용성이 낮았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국내 범죄 통계는 통계를 나왔다 뉴시스가 떠드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아예 그 통계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왜냐? 아니 이 새끼들이 소위 말하는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이게 진짜 살인사건인지 아니면 사실은 성범죄 사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객관적으로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2023년도에 살인사건이 500건입니다 라고 확정할 수 있느냐? 사실은 400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슴 뻔지르르 하죠. 아니 국내 범죄 통계 작성을 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어요. 유엔에서 제시해 준 대로 했지만은 문제는 각각의 나라도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 국가의 그 국가기관의 대한민국의 경찰이 제출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이 제출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것만 통일돼 있다 정도인 거죠. 사실 한국범죄분류 대분류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다양한 범죄를 연구해 봤습니까? 즉 말하자면 진짜 범죄라는 것은 범죄니까 범죄가 아니에요. 그 범죄가 발생해서 재판받고 처리돼서 범인이 처벌받고 여기까지를 한 건이 케이스. 이거를 제대로 연구해서 사실은 이것은 사망을 의도했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은 살인이 아니야. 그냥 자살이야. 반대로 이건 자살이 아니야. 근데 자살로 된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각각의 이 수사 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때 실제로 이 대분류가 적합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크게 흘렸다. 형태적으로. 그래서 형태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도 사실은
명확히 구분점이 판단점이 있어야 된다.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치안정책연구소 새끼들이 지랄지랄하고 뭐 이게 물론 뭐 그냥 다 무시하고 말겠지만은 물론 이제 아시아투데이 같은 데에서 이정현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국제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 각국마다 신뢰도 향상에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범죄 분류를 하더라도 각 문화 차이나 범죄 인식 수준에 따라서 암수 범죄. 근데 이건 암수 범죄 문제가 아니다. 정의 실현도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정현 기자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쟤네들이 뭐 통계청이나 이런 애들이 불러주는데 그냥 쓰는 것 같은데 아니면 경찰 수사기관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그거를 객관화해서 실제로 그게 제대로 한는가를 파악해 봐야지 그래야지 범죄 통계가 안정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나라는 검거율이 낮고 어느 나라는 검이 높아서 이거를 뭐 과소축의 과소 이게 아닙니다. 이건 검거율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기록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물론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검거율. 근데 그것은 정의 실현의 문제, 범죄 통계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찰 공무원이 지구대 수준에서 경찰 범죄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범죄 발생 통계 원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생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발생을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수사해보니까 살인이 아니야. 자살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나중에 바꾸나요?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건 사실 대단히 불안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형사법 체계에다가 피해자와 동기를 같이 세 개를 같이 해서 통계를 수정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그냥 통계청 얘기 나오고 뭐 경찰청이 하는 얘기, 대검청이 하는 소리만 해대면은 이걸 가지고 그럼 AI한테 또 학습시켜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제 제발 좀 경찰 빨아주고 검찰 빨아주는 이런 기사 쓰지 마시고 제대로 좀 알고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뉴시스든 아시아투데이든 그나마 이런 걸 써주는데도 뭐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오해가 생기고 오류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감당 못합니다. 제가 계속 범죄 분류, 범죄 CCM 얘기하고 범죄 통계 얘기하고 왜 경찰 수사의 객관화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이건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나가면서 한다 말씀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숨에 녹음하러 가겠습니다.